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 네 번째 편 공간을 이야기하다의 세 번째 챕터 커뮤니티, 소통과 체험의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 챕터는 크게 5가지로 제가 나눠서 얘기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전시 공간, 두 번째는 강연, 공연의 공간, 세 번째는 메이커 스페이스, 네 번째는 토론, 독서클럽, 스터디룸 등, 그 다음 마지막이 휴식과 놀이 공간, 이렇게 5개로 나눠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전시 공간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도서관을 설계하고 만들 때, 특히 공공도서관 설계하고 만들 때 열람실 위주의, 물론 이제 서가와 그 서고는 기본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따로 열람실을 만드는 데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서가가 있는 열람 공간이 아니라 그냥 단도로 된 열람 공간, 쉽게 말하면 독서실 정도죠. 근데 요즘은 그런 추세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그 서가가 같이 공존하는 열람실 정도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다면 이제 전시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좀 더 뭐 전시 공간보다는 그때는 훨씬 더 급한 것들이 대부분 이제 토론, 강연할 수 있는 공간들이죠. 요즘 공공도서관에 그 인문학 강좌들이, 기류의 인문학이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기 위한 그런 강연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강연 공간은 주로 그런 강습 공간들이겠죠. 그래서 강습 공간은 많은데, 특별히 전시 공간을 갖고 있는 데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어지는 도서관들은 얼핏 전시 공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강습 공간이나 전시 공간이나 그런 공간들이 도서관이 왜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좀 원론적 고민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추세? 트렌드? 뭐 그런 식으로 요즘 이것이 대세래 하면서, 특히 메이커 스페이스가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전시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은 특별히 따로 전시 공간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도서관의 열람 공간들을 전시 공간화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다 보면 최소 3개, 4개의 벽이 생기고, 그 중에 한 벽에는 문이라는 출입구가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겠죠. 그 벽 중에 한 군데는 유리로, 그래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햇빛이 들어오기도 하고 공기의 흐름을 만들기도 하는 그런 공간일 수 있고, 적어도 한 2개 이상의 벽들이 실체하는 그런 공간을 만듭니다. 제가 가장 참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좀 도서관 입장에서 보면은 죄스러운 말씀인데, 도서관이 멋있다라고 본 것이 아니라 도서관 열람실에서 내다본 공간이 참 멋있다라고 본 데가 어디냐면 남가주대학교에서 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밖을 내다봤을 때 보이는 그 소위 LA를 상징하고 있는 할리우드라는 표시가 보이는 곳이더군요. 그 외에 대부분의 열람 공간들은 이제 비슷합니다. 서가가 놓여있고, 열람실이 놓여있고, 열람 테이블도 쭉 놓여있는 공간, 아니면 좀 큰 넓은 공간에다가는 가운데다 열람 테이블 놓고 주변 삥 벽을 둘러서 서가를 배열하는 식의 방법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서가의 벽들이라든가 그 열람 공간의 외벽들,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를 세워서 할 수 있는 전시, 그 어느 정도 전시가 가능한 공간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열람 공간과 서가 공간 외에 좀 넓은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경우에 따라서는 열람 공간에 그 책상들을 조금 더 밀집 배치해서 여유 공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제일 좋은 거는 따로 전시 공간을 갖는 거겠죠. 물론 전시 공간이란 것이 전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전시라는 행위 자체도 특정 전시물들이 따라서 조금씩 형태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동선을 만들기 위해서 가벽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천장을 높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여러 가지 형식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일상적인 전시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굳이 도서관이 전시 공간을 만드는 이유는
뭐 유명한 전시들을 유치해서 전시를 진행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가능하면 그 지역사회, 로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그것에 기반해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 작가들, 그런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죠.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다음에 얘기할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메이커 스페이스 하면 그 메이커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항목들이,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 기술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메이커 스페이스 하면 3D 프린터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3D 프린터가 결국 그 제조, 무엇인가를 생산해내는 것을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3D 프린터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그 3D 프린터를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효과를 보기 때문에 메이커 스페이스는 대부분 3D 프린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공부를 가져다가 목공예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도자기를 굽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요즘은 도자기를 구워내는 오븐도 자그마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뜨개질을 할 수 있는, 조그맣게 그냥 삥 둘러 앉아서 뜨개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술을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더 확장해서 보자면 부엌을 만들어 놓고 음식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느 지역, 특정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곳에 이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면 저는 그곳에다 부엌이 달린 메이커 스페이스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그들의 그 고향의 음식들, 향수 차원에서 그들의 음식을 만들게 하고, 이 지역의 토착민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그 메이커 스페이스가 3D 프린터를 놓는다라는 그런 일방적인, 또 좀 좁은 소견이 아니라 좀 폭넓게 얘기한다면,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기 힘들다면은 전시 공간을 따로 두고 그 전시 공간을 좀 그런 확장성을 갖고 시간에 따라서 응용성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소통과 체험 얘기하고 또 이 공간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빼놓고는 있습니다. 그 빼놓은 것이 뭐냐면 창고죠. 근데 창고를 우리가 이 도서관이라는 건물의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는 건물들이 갖고 있는, 복합 건물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냥 가장 원론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그런 창고 공간들을 갖는 것.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주차 공간들의 일부를 창고 공간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창고를 컨테이너 박스를 따로 내놓고 창고 공간처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공간 안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식에다 창고에다가 그 기자재를 넣어두고 필요에 따라 꺼내 쓰고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면 전시 공간을 그런 식으로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전시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전시 공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만들어내니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전시 공간이 왜 필요한가와 전시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전시 공간을 갖는다는 것은 전시가 열린다는 얘기인데,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무슨 유행인 것처럼 전시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있는데,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것을 놓고 보면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전시 공간들은 외부에 이렇게 대관을 해주는 형식을 취하더군요. 그러니까 기왕에 공공시설에 전시 공간이 있으니 그 전시 공간을 일반인들이 이용하고자 하면은 뭐 심사를 거쳐서 대관을 해주는 형식으로, 뭐 비용도 거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들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 예술가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도서관의 전시 공간을 이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혜택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경쟁이 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목적으로만 쓰라고 전시 공간을 만든다면 도서관은 그냥 다양한 시설의 대관 공간, 책을 빌려주듯이 공간도 빌려줄 수 있어. 뭐 3D 프린터를 가지던 메이커 스페이스도 그런 맥락에서 빌려주면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전시 공간을 굳이 공간에다 집어넣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도서관이 갖고 있는 가장 원론, 도서관이 왜 존재하는가의 그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펼치는 장으로서 전시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리터러시라는 말은 굉장히 체계화되어지고 굉장히 구조적인, 조직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래서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나더라도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 그 친구의 사회성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친구가 그 사회에서 같이 공존할 수 있게끔 소통을 통해서 키워주는 작업입니다. 인지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을 인지하고, 물건을 인지하고, 행동을 인지하고, 언어를 인지하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한다 하고, 온라인상에서 에티켓을 얘기하더라도, 오프라인상에서 우리가 서로 마주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형태든 간에 어려서부터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평생 학습의 개념에서 리터러시, 이거는 우리 문자만 해석하는 능력을 벗어나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능력, 우리 지역사회가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떤 문화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공감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전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전시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이 수단이 좀 더 복합적으로,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시를 하고 나면 그 전시와 관련된 부가 자원들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왜?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책을 소장하고 있었다는 그 책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지식자원이라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지식자원들을, 기록자원들을 수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형태의 문화활동들을 통해서 표출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특정한 문화활동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책을 통해서 심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근한 예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조금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광주에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에 보면 어린이 문화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문화원은 엄밀히 말하면 어린이 박물관이 기본이었고, 어린이 박물관에 속해 있는 어린이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어린이들의 리터러시, 그러니까 박물관이라는 개념, 기능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체험 공간으로 만들어진 곳이 어린이 박물관이고 어린이 문화원입니다. 그래서 특정 전시물들이 전시되어지고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저기 그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가보면 산호세라는 도시가 있고, 그 산호세에 가면 제가 가본 유일한 과학박물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거기 과학박물관이 자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주변에 몇 개 박물관들이 놓여있고 그 중에 과학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그 과학박물관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많은 과학적 도구들, 그 발명에 대한 얘기, 만들어진, 우리가 만든 모든 그 발명품들, 기기들, 뭐에 대한 것이 쭉 전시되어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은 말 그대로 전시와 체험의 공간이죠. 근데 전시와 체험의 공간을 거치고 나면 그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는 끝에 어린이 도서관이 놓여 있는데, 어린이 도서관의 역할은 뭘까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도서관에 계신 분들이 갖는 생각 중에 하나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도서관을 관리하는 과정에 도서관을 굉장히 독립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도서관에서 일을 하니까, 내가 도서관을 관리하는, 내가 수장이니까 도서관은 이런 시설을 하고 이런 걸 해야겠어. 여기는 어린이 도서관이니까 어린이 책을 가져다 놔야겠어.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린이 박물관에 속해 있는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들을 위한 장소이긴 하지만 특정 장소일 필요가 있고 특정 전시에 걸맞는 자원들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시 공간에서 일어났던 그 체험들을 통해서 그것이 도서관에 왔을 때 좀 더 심화될 수 있고 호기심을 더 확장시켜 갈 수 있는 많은 지식 자원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어린이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또 비슷한 예로 생태 도서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지역마다 생태 도서관이라고 불려지는 도서관들이 꽤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생태 도서관들도 어린이 도서관의 모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린이들에게 그런 교육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생태 도서관에 보면 어린이 생태 도서관에 보면 생태 관련된 자원 참 많아 할 것 같은데, 생태 도서관에서 가장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진 게 뭐냐면 전시 공간을 만들고, 전시도 거의 붙박이 전시죠. 왜냐면 전시라는 것 자체가
계속 전시 자원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만들면 꽤 오래 유지되어지는데, 주로 생태에 관련된 전시 공간을 갖고 있고, 그 아래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은 그냥 어린이 도서를 갖고 있는. 그래서, 아니, 생태 도서관이면 생태와 관련된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근데 엄밀히 따지면 생태와 관련된 정보자원, 기록자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도서관을 채울 수가 없어서 그냥 폭넓게 어린이 장사를 구축해 놓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사사님한테 일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사사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생태라는 것이 특정 제목으로 나오는 특정 주제 책을 말한다면 몇 개 안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분류표를 쭉 놓고 봤을 때 그 분류표에 특정 분류번호 대역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지만, 생태라는 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인문학적인 접근도 가능하고 과학적 접근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리적 접근도 가능한 것이고, 또 따지다 보면 더 많은 옛날 동화, 소설, 그런 문학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재생산하고 새로운 주제명을 확장시켜가는, 생태와 관련된 주제명을 개발하고 그 주제명들을 소주제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책에다가 어사인할 수 있겠다. 아, 이 책은 무슨 책인데 분류번호 몇 번이지만 이 책의 주제 속에 이러이러한 생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 하고 거기서 목록과 세계를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보는 책들의 상당 부분, 거의 절반 정도가 생태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겠다고 보는 거죠. 결국 그러려면 생태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생태를 어떻게 우리가 생태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해석 차원에서 여러 가지 면들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것이고, 거기에 사부 주제들을 쭉 나열하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우리가 정보 서비스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이미 생산되어진 지식자원 그 하나를 분류가 뭐다라고 배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해석해내고 재구성해낼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주제들, 주제명들. 우리가 대학에서는 주제명 표목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근데 그 배우는 건 그냥 교과서적이고, 그런 게 있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 이런 것들이 자원들이 레퍼런스들도 있어 정도이지, 진짜 주제명 표목이 갖는 의미가 뭐고 주제명 표목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다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제명을 분석하고 만들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자원들이, 한 권의 책도 여러 개의 주제명들을 끄집어낼 수 있고, 그 여러 개의 주제명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셋을 만드는 거죠. 여러 개의 면을 만들고, 그 여러 가지 그 면들에 대한 관점들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접근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주입되어진 감성이 되었던 어떤 교감이 되었던, 어떤 거기에 어떤 지식이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체험이 되었던, 이걸 끌고 기록 자원을 통해서 그걸 확장을 시켜갈 수 있고, 보다 더 각인화시킬 수 있는 행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시 공간이 독립적으로 누구 대관에서 전시하라고 던져준 것이 아니라, 비록 대관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시가 되어지면 그 전시에 대한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어떤 기록 자원과 매칭시켜주는 행위가 따라붙고, 그런 것들이 2차, 3차의 전시 부산물로 우리가 생성해낼 수 있다면 전시 공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시물을 하나하나 그냥 열람 공간에 배열한다 하더라도 그 전시물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를 한다면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지식자원을 취득하는 이용자 시각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시 공간이라 특별히 따로 공간의 개념을 잡고 공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은 단순한 대관을 넘어서서 전시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 자원들을 보다 더 체계화시키고 보다 더 세분화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 다면성을 드러내주고, 그 사람들의 그것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입체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공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서 선생님들이 전시 공간이면 책도 전시야. 디스플레이라고. 그것도 책의 서가에 배열하는 것 자체도 디스플레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특정 어떤 이벤트가 있는 날들, 무슨 기념일 같은 날들에 관련된 책을 전시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얘기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책을 전시할 때는 아마 전시 공간을 가질 만큼 그런 특별한 공간을 갖지 않더라도 현재 있는 열람 공간 내에 아니면 특별한 서가를 하나 따로 빼놓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가끔 얘기하는 신간 코너도 그런 전시 개념 중에 하나일 것이죠. 그렇게 전시를 한다면은 거기서 파생되어질 수 있는, 거기서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는 다음 동작들, 사람들에게 자극적으로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날 행사를 하네? 저 행사의 의미가 뭔지, 행사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 행사와 관련된 인물들은 누가 있는지, 그 행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졌는지, 그 행사와 관련된 어떤 기록자들 무엇이 있는지, 일단 그 2차, 3차 자원을 생산해내고 그 2차, 3차 자원이 도서관에서는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레퍼런스 툴로 작동할 수 있게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온라인 상태가 되었던 오프라인 되었던, 그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서 전시는 공간의 개념 더하기 그 공간에부터 일어나고 있는 체험들을 어떻게 기록 자원과 연동시킬 수 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1년 12달 365일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자원화되어진, 자원의 생산이 되고 그것이 축적되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게 전 사사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고, 전시에서조차도 사사는 큐레이터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전시의 목적과 전시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가장 기본 기획을 한 다음에 전문가로 하여금 그것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가 다른 시간에서 얘기했듯이 무엇을 기획하고 무엇을 만들고 하는 장의 입장에서, 그것의 책임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좋거든요. 전문가들을 다루는 시각에서 본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중요한 일들은 전문가에게 맡기지만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 전문성을 어떻게 발현시킬까에 대한 자신의 비전과 미션을 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어떤 행위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또 뭐 미술 전문가일 수도 있고, 뭐 전시 전문가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 또는 작가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에게 그것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시서를 만들어내는 작업, 그 기획서겠죠. 그 기획서를 만들어내는 게 사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 공간의 얘기는 전시를 기획하는 사사의 역량과 전시가 이 도서관이 갖고 있는 지식 자원, 기록 자원들과 어떻게 연동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 관계와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